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통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왔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해줬나요? 오늘 하루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해준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 세 가지 물음에 모두 고개를 젓게 되셨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굶어서 쓰러지기 전에 마음의 공허함으로 먼저 쓰러집니다. 아파서 눕기 전에 외로움 속에서 먼저 작아집니다. 60대 이후 진짜 무서운 고통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정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오늘 67세 김홍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분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1957년 봄 경기도 수원의 작은 집에서 태어난 김홍미 씨.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20대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30대엔 두 아이를 키우며 새벽 도시락을 쌌습니다. 40대엔 남편의 사업 부진을 묵묵히 감당하며 식당 일을 도왔고 50대엔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성실하고 단정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7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졌거나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홍미 씨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알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온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아침 7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으니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몸은 일어납니다. 예전엔 하루가 바빴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길목, 시어머니 병원, 남편 점심 챙기기, 동네 반찬 가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달력엔 아무 일정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습니다. 홍미 씨는 마트를 갑니다. 꼭 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매장 안내원이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홍미 씨는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속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중 세 번째를 소속의 욕구라 했습니다. 먹고 자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 인간이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은 어딘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배우자 상실. 이 세 가지가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찾아올 때 우리는 역할의 공백이라는 심리적 위기를 맞습니다.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바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주던 이름표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엄마, 씨 아내, 공장 직원. 그 이름표들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홍미 씨가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공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요리 교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요리 교실이라니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지막 한 칸이 비어있던 신청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홍미 씨, 이곳에 잘 오셨어요. 첫걸음이 제일 어렵거든요. 하면서 다정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날 홍미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화요일마다 기다려지는 곳이 생겼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미 씨는 왼쪽 무릎이 시린 지 꽤 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가끔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홍미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서울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딸한테 전화하면 놀라고 또 걱정하겠지. 이 나이에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별것도 아닌데 말하면 우습지 않을까? 그래서 참습니다.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아프다는 말을 꾹꾹 삼키는 순간 외로움은 2배가 됩니다. 홍미 씨의 큰딸은 2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닙니다. 사위도 몹시 바쁘고 야근이 잦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딸이 죄책감을 느낄 텐데 그 걱정이 아픔보다 더 큽니다. 홍미 씨는 평생 누군가의 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짐을 지는 쪽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존심의 상처이자 깊은 수치심입니다. 젊을 때 나는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침묵 셀프 마이너스 사일런싱이라 합니다. 나의 필요와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행동 패턴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여성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자기 침묵이 지속되면 자신의 고통조차 대수롭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 더 큰 병이 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고통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요리 교실에서 친해진 이정숙 씨가 홍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홍미 씨, 저도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이들도 나를 존중하게 된답니다. 이 말을 듣고 홍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홍미 씨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 무릎이 좀 아프구나. 같이 병원 한번 가줄 수 있어? 조심스런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 진작 말하지. 딸의 진작이라는 그 말이 홍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필요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의 문을 여는 용기입니다. 딸과의 따뜻한 대화로 홍미 씨의 마음은 포근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홍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은 슬프지만 강력합니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밥도 맛없고 잠도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집니다. 홍미 씨는 젊은 날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달려가야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아야 밥을 먹었고 남편은 홍미 씨가 끓인 된장찌개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 필요함들이 삶을 이어주는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홍미 씨를 부르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은 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단 그 삶에 의미가 있을 때. 빅터 프랭클, 그는 로고테라피를 통해 밝혔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동력은 쾌락도 권력도 아닌 의미라고. 노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고통은 바로 이 의미를 잃었다는 감각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돈이 없어도 나에게 의미 있는 역할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풍족해도 건강해도 의미를 잃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배우자 사망.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노년의 정체성 위기는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칼 융이 말했습니다. 요리 교실이 끝난 어느 날 오후 홍미 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홍미 씨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이건 봉선화야. 손톱에 물들이는 꽃이지. 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손톱에 물들인다고요? 정말요? 어떻게 해요? 홍미 씨는 빙긋이 웃으며 그 자리에서 봉선화 잎을 따 아이의 작은 손톱에 물을 들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줬어요. 홍미 씨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첫 번째, 작게 연결되십시오. 매일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경비 아저씨, 마트 계산원, 이웃 어르신. 그 짧은 눈맞춤과 미소가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립니다. 두 번째,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홍미 씨가 봉선화를 알려주었듯 당신의 60년 인생에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넘칩니다. 요리 레시피, 지나온 이야기, 따뜻한 손길, 격려의 한마디.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홍미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리 교실이 있는 날, 박순자 씨가 보낸 카톡이 와 있습니다. 홍미 씨, 오늘 파전 만들어요. 재료는 내가 가져갈게요. 잘 잤어요? 홍미 씨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나도 좀 이따 갖고 갈 게 있어요 하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어느 날 봉선화로 만났던 민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도 봉선화 물 드리고 싶대요. 홍미 씨는 화단 앞에 앉아 두 아이의 손톱에 꽃물을 들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홍미 씨도 웃었습니다.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갈게. 엄마 무릎도 확인하고 같이 밥 먹자. 홍미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갈 곳이 생겼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빛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빛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홍미 씨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연결된 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어제보다 더 씩씩하고 경쾌하게 걷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미 씨는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쳐 봅니다. 나는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이 지속되는 동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보듬고 나누며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후 홍미 씨는 일기장을 꺼내서 성현의 말씀을 기록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을 하늘에 감사하며 묵상합니다. 성현의 말씀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노인은 사회의 나무다. 뿌리가 깊을수록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프리카 속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이다. 헬렌 켈러. 삶이 다할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라. 소크라테스. 내가 걸어온 길이 곧 지혜다. 그 지혜를 나누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공자. 고요한 마음은 자연과도 같다. 어떤 폭풍도 마침내 고요해진다. 노자.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도 됩니다. 당신의 60년, 70년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인 사랑과 인내와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젊음도 따라올 수 없는 보물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여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